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도에는 크게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외신 그리고 SNS, 해외 SNS 이런 것들을 쭉 저희 사무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이 지금 굉장히 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 1000만 도시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 정보가 지금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이의 주장은 한 곳에서만 6,000명 이상이 죽었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4명만 죽었다라고 발표한 지금 상황. 그러면서 군대가 투입되어서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이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중국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재난 관련해서인데 중국 정부와 현재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빨리 오늘 밤에라도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또 실제 사망자가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아주 적은 4명에 불과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행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저우 허난성이죠. 대홍수를 취재하던 외신 기자가 현지에서 린치 위협을 당했다는 겁니다. 홍콩에 있는 프리프레스라는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름만 봐도 반중 언론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중국 정저우 홍수 현장을 취재하던 몇몇 외신 기자들이 현지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당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BBC의 베이징 특파원인 로빈 브렌튼의 지하철 수몰 보도에 달려들어 사실을 왜곡하고 루머를 퍼뜨리는 외국인이라며 브렌튼의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비방했고 현지 공무원들은 이자가 시내에 나타나면 공안에 신고하라 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영국하고 지금 중국이 사이가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영국의 BBC 베이징 특파원이 이 로빈 브렌튼이라는 기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 보도를 하는 거죠. 지금 중국 정부가 왜곡 발표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아니다라고 이제 하니까 이 중국 공안 또는 이 정보 당국에서 이자가 나타나면 취재를 못하게 해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으로 보이는, 근데 주민이 아니고 지금 공안이 전부 다 통제하고 있으니까 사복 입은 어떤 기관원이겠죠. 그들이 이제 너 나가라 하고 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또 독일입니다. 독일 보도 전문 매체 도이체벨레 베이징 특파원인 마티아스 플링거 기자는 22일 정저우에서 수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가 수해 사진을 촬영하자 일부 중국인들이 나서서 중국에 대한 비방을 하는 나쁜 외국인이라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를 밀치고 촬영 장비를 빼앗으려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현장에서 블링거 기자를 도운 LA타임스 베이징 지국장 앨리스 수 기자는 이들을 저지하다가 성희롱을 당하는 등 정상적인 취재를 하지 못하고 신변의 위협까지 당했다. LA타임스 베이징 국장인 앨리스 수 기자는 대만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자예요. 그래서 성희롱 발언까지 감수하면서 이 블링거 기자를 구해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아주 일촉즉발 굉장히 뭔가 어떤 고도화된 날이 선 이런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이 해당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실제 상황과 발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왜곡이 들킬까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우한의 데자부죠. 우한 폐렴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우한에서는 시체 포대가 그냥 산더미처럼 실려 나간다라고 그런 증언들이 계속 SNS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나왔는데 실제 중국 정부의 보도는 하루에 1명, 2명 이 정도만 사망했다 이렇게만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정저우가 우한의 데자부냐 1000년 만의 재앙에 피해가 이것뿐이라고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현지 허난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폭우로 25일 정오 집계 기준 63명이 숨졌고 5명이 실종되었다. 현장에서 영웅적인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인민해방군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달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방송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매체들은 피해 상황은 최소 보도를 하고 이 복구 작업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지금 띄운다 이겁니다. 영웅적인 우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띄운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대형 재난이 당했을 때는 피해가 어느 정도냐 이걸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는데 토탈 63명이 죽었다?
말이 안 된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하차도 아시죠? 지하차도 아주 긴 지하차도도 있을 것이고 그 지하차도에 순식간에 물이 확 들어왔다. 그것도 출퇴근 시간에 빽빽하게 차가 밀려 있는데 들어왔다. 그 지하차도의 길이는 2km. 왕복 6차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다 죽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발표는 다르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친중 정부, 친중 언론인에서 이런 보도가 SNS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후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홍콩의 봉황 위성 TV 진행자 겸 선임 기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현지에 이제 취재를 갔는데 여기 홍콩 봉황 TV는 완전히 중국 정부 친중 언론입니다. 여기에 진행자니까 이 사람은 지금 중국 공산당 당원일 것이다 라고 추측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가볍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웨이보에 즉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린 겁니다. 뭐라고 올렸냐?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전부 계엄이라는 한자가 보이시죠? 우리 기자들은 하룻밤을 현장에서 대기해야 했다. 정저우 진광 일대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사진 촬영이 금지됐다. 경찰, 구조차량, 대형버스 어쨌든 피해자 숫자는 오늘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라고 올린 거예요. 올렸다가 순식간에 이제 삭제가 됐는데 이걸 중국 네티즌들이 또 해외 네티즌들이 이렇게 캡처를 해서 박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엄령 내렸다 라고 이 홍콩의 친중 언론인이 현장에 가서 소식을 알려주게끔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원래 그러려고 할 의도는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정저우 일대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저우 광장 일대에 출동한 제83 집단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왔냐? 지금 뭐 이렇게 수송 트럭이 잔뜩 와 있고 이 병력들이 내려가서 도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중국 청년보가 보도를 합니다. 청년보는 중국 청년연합회, 그러니까 당연히 공산당원들이죠. 그 청년연합회의 기간지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중국 정부 기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인민해방군 83집단군 병력이 23일 오전 정저우에 도착해 진광터널 북부 구간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들은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민간인들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들이 구조병력이냐? 지금 진광터널이라는 이 지하차도에서 어마어마한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정말 이건 역대급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를 구조하는 구조병력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병력과 수해복구병력과 또는 이 통제병력 이 차이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이들은 통제병력입니다. 청년연합회도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군은 왜 진광터널을 봉쇄했을까요? 여기가 진광터널인데 왕복 6차선, 편도 3차선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는 터널 지하 길이만 해도 1835m 그리고 총 길이는 한 2km 돼요. 자, 허낭성 위기관리청이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보도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호 하오 그러니까 오후에 진광로의 현장이다 라고 지금 사진이 나와 있죠. 아마 CCTV 우리도 CCTV 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그런 거죠. 하오 진광로 현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저우 폭우라고 돼 있죠. 시간당 200mm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4, 5분 만에 이 왕복 6차선의 2km짜리 지하차도가 4, 5분 만에 다 잠겨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수천 대의 차량들이 퇴근 시간이니까 수천 대의 차량들이 꼼짝없이 다 잠겨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허난성 위기관리청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진광터널 양방향 총 6차선 1835m 이르는 구간에 21일 오후부터 펌프 18대를 동원해 시간당 3,000 입방미터의 물을 빼내고 있고 현재 1.2에서 1.5m 정도 수심의 물이 남아있다. 현장에서 약 265대의 차량이 발견되었고 이 중 200여 대를 끌어내고 50대가 남았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4명이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21일 오후부터 펌프 18대를 동원해서 물을 시간당 3,000 입방미터를 지금 퍼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발표를 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지난 날입니다. 사흘이 지난 72시간 지난 상황에서
시간당 3,000 입방미터의 물을 퍼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5m의 수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최초에는 얼마나 깊었겠냐라고 생각이 되죠. 그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20일 오후 퇴근 시간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살아있겠냐? 불과 5분 만에 물이 차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뛰어나올 수 있겠냐? 못 뛰어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물이 들어와 버렸는데 그런데도 사망자는 4명이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퇴근 시간에 지금 이 모양인데 차량이 이 모양인데 불과 이 6차선 매 차선마다 전부 꽉 차 있는 이 상황인데 서울 강남의 퇴근 시간 아시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그 6차선에 총 265대, 265대의 차량만 있었다라고 발표하는 이 정부 발표를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지금 다 끄집어내고 지금 50대만 남았다. 그럼 이제 다 끄집어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자는 4명이다. 믿어지십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퇴근 시간대 단 5분 만에 물에 잠긴 진광터널 사망자가 고작 4명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 교통 전문가가 분석을 한 이 내용을 이 트위터리안이 공유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교통 정체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밀도는 통상 1km에 150대 수준이다. 진광터널은 왕복 6차선이고 길이가 1.8km가 넘는다. 단순 계산으로도 1600대가 넘는 차가 침수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차 한 대 1.5명씩만 탑승하고 있었다 가정해도 2400명이 넘는다. 삽시간에 물이 차는 상황에서 이들이 모두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믿으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 1km. 이 1km에 그 차 한 대당 뭐 4.5m, 5m 이 정도 길이 되죠. 그리고 앞뒤로 조금 띄어져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1km당 150대 수준의 차량이 밀집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 지금 1.8km니까 차선 한 대에 최소 한 250대 이상의 250대에서 300대까지의 차가 차선 한 대를 잡아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6개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도 1600대가 넘는 차가 거기 순식간에 그냥 물에 잠겨버렸는데 그것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펌프 18대가 물을 뽑아냈는데도 아직도 1.5m 수심이다. 이런 정도로 됐는데 불과 4명만 죽었다고? 그리고 차가 그 안에 265대만 있었다고?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왜냐?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차량을 보니까 그 중국 가면 시내버스들이 2개로 연결된 그 시내버스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2개로 연결된 연결버스들이 끄집어내오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퇴근 시간에 그 연결되어 있는 2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내버스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겠어요? 1개짜리 버스, 2개짜리 버스.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끄집어내오고 있으면 그거 한 대 100명씩, 70명씩, 150명씩 이렇게 타고 있는 겁니다. 인구 1000만 도시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망자가 지금 이렇게 단순 계산 차량 한 대당 1.5명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2400명인데 중국 정부는 지금 4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 빌딩에서 촬영하고 한 그런 사진들이 또 그런 동영상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를 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여기 엄청나게 큰 대형 트럭이 나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이 트럭의 캐빈이 보이죠? 이게 지금 동영상 캡처한 건데 캐빈이 보이죠? 그 뒤에 그냥 언뜻 보기에도 바퀴가 여기 하나, 둘, 짐칸의 앞부분에 바퀴 둘, 뒷부분에 바퀴 3개가 보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이 트레일러 중에서도 초대형 트레일러죠. 여기에 보십시오. 시신 포대기가 이렇게 지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트럭들이 시신을 이렇게 잔뜩 실은 트럭들이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쓰레기차 같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박스가 된 이런 그런 트럭들, 짐칸이 그런데도 아주 많은 시신 포대가 담겨서 나오던 것을 계속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몇 명인지 셀 수가 없는데 이 시신만 해도 4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하고 너무 안 맞다라는 주장이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유가족들 또는 실종자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 가족이 저기 있는 것 같다 좀 들여보내달라 하니까 지금 공안들이 이렇게 공안 계급장 보이죠? 공안들이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를 합니다. 차량 견인 작업에 참가했던 한 견인 트럭 운전기사가 동료들에게 침수된 터널에서 최소 6,300구 이상의 시신이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했는데 즉각 공안에 체포되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23일 개설된 터널 실종자 가족 홈페이지에는 반나절 만에 130건의 실종 신고가 올라왔다. 아니 지금 실종 뭐 없이 그냥 4명만 지금 그 사망하고 이제 다 끄집어내고 지금은 50대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반나절 만에 130건의 실종 신고. 그러니까 최소 130명 지금 못 찾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트럭을 몰던 기사 한 명이 올렸는데 공안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 6,300구 정도의 시신이 있다 라고 한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4명이다 이렇게 밝힌 거죠. 마치 작년 1월 우한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 실려나가는데 하루에 1명 사망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광터널에 투입된 중국군은 구조대가 아닌 계엄군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대 좀 양수기 내리고 있는 펌프 내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구조를 위해서 이렇게 안전조끼, 구명조끼 이런 것들을 입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안전조끼 우리는 구호를 위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흔적이 없죠. 이 사람들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에포크 타임즈가 또 보도를 하죠. 공안과 군인들이 주변에 촘촘히 배치되어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조차 접근이 어렵다. 군병력 파견은 구조와 현장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밝히고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공산당을 비난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억누르기 위한 병력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니들 도대체 뭐 했냐 하는 그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온 거지 주민들 민생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라는 주장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할까? 자신들의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국 그 해당 지역 공무원의 문자,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린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를 했는데, 중국 기상당국은 정저우에 폭우가 내릴 것이라는 예측에 실패했고, 주민 대피령을 내리지 않아 이번 참사를 키웠다. 관영 CCTV는 폭우가 쏟아질 때 재난방송 대신 독일의 홍수 피해를 비웃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있었고 신화방송과 정저우 허난위성TV는 항일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 문자 메시지에 입단속, 입 조심해라. 절대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외부에 새나가지 않게끔 해라. 라는 공무원들에게 일제 문자 메시지가 왔다라는 것이고 그걸 지금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일기예보가 1차 잘못되었으면 바로 현장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그 강변에 한강변에 지하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나가게 그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분들이 구청에서 다 나와서 통제를 하죠. 그런 것처럼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걸 안 한 것이죠. 안 하고 당시 재난방송을 주관해야 될 국영TV인 CCTV는 뭐하고 있었냐? 독일의 홍수를 비웃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고 또 역시 재난방송을 해야 될 국가기관 통신사인 신화방송 그리고 해당 지역 하남성 위성TV는 뭐하고 있었냐? 항일 드라마, 일본 까는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었지 재난 관련해서 지금 급하다 지하차도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빨리 대피해라 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하지 않았던 인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6,300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정말로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가족이 단순히 곱하기 2만 해도 10,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 10,000명이 넘는 유가족들이 와서 니들 뭐 했냐? 라고 하는 이런 시위 이것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왔지 민생을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천멸준공, 하늘이 중국 공산당에게 벌을 내린다라는 천멸준공이라는 단어를 작년부터 많이 썼는데 코로나 그리고 작년에 산샤댐 이 양쯔강 일원의 그 홍수 그리고 지금 올해는 황하의 홍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는 생각에 야, 이 하늘이 벌 내린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왜 그 벌이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에게 내려야지 정말 이 애꿎은 중국 시민에게, 중국 인민에게 내리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벌을 대신 받고 있는 중국인, 중국 인민들의 인내, 어디까지 인내가 이어질까요? 벌을 진짜로 받아야 될 때는 중국 공산당 준공인데 천멸준공. 이 6,3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오해이기를 바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안 당했기를 바랍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 4명의 사망자 이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실종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죽지 않고 오늘 저녁에 집으로 거짓말처럼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많은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